7번 어느 정도 풀다가 말았고 5번은 괜찮아? 5번이요? 맞았어요. 오, 오빠. 네 맞았는데 찍었구만. 2번하고 7번하고 그다음 9번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9번 10번? 근데 5번은 풀긴 풀었거든요. 근데 기획은 틀렸고 니은은 맞는데 답이 니은 디귿이었길래 디귿은 안 하고 니은 디귿이었어요. 대충 찍어가지고 맞은 거구나. 알아서 풀어줄게. 풀면 되지 뭐. 자, 일단 우리 DNA 상대랑 문제 세포 분열, DNA 상대랑 세포 분열 문제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막 쌓여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는 부분에 그냥 일부만 지금 푸는 부분이거든. 근데 그 정도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최신 유형의 수능 대비 수특이잖아. 3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인문학 고3 애들도 어려워할 법한 문제 드릴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만 계속 노련하게 연습을 많이 해서 네 걸 만드시긴 해야 돼요. 반드시 만드시긴 해야 됩니다. 자, 그럼 2번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2번은 그림 안 그리고 좀 설명을 대충 하면, 자, 2번에서 어떤 동물의 세포 피에서 한 쌍의 상공염색체가 있고, 나는 이 피가 감수 분열하는 동안에 원과 투 사이 거리와 기역과 니은 사이 거리를 나타내보다라고 했죠. 근데 그림상 어때? 여기 지금 이게 염색체가 있고, 그다음 또 염색체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상동이지. 그리고 여기가 원이고 여기가 투야. 그러면 제대로 된 개념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서로의 염색 분자 사이인 기억하고 니은인 거야. 그치? 그러면 이 투라고 하는 이 염색체를 구성하는 염색 분체가 기억 니은인 거고, 감수 분열 때, 제일 감수 분열 때 1번과 2번 사이 거리가 멀어지지 않나? 그치? 그럼 1번과 2번 사이 거리가 멀어질 거고,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 사이가 멀어질 거니까 첫 번째 그래프로 보이는 1번과 2번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럼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기억과 니은이 멀어지면, 그러면 얘가 언제 시기인지를 알아내야 되지 않나? 얘는 언제고 얘는 언제야? 지금 체세포 분열 시기인 그래프가 있어? 없어. 그치? 얘는 감수 분열 시기야. 그치?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얘는 언제야? 감수 1분열 후기 때. 그죠? 두 번째 그림은 감수 2분열 후기 때. 그치? 얘는 당연히 감수 1분열 후기고, 얘는 감수 2분열 후기고. 맞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기억과 니은의 대립유전자 구성은 서로 같다. 일단 이건 개념이죠? 기억 맞아요? 맞아요. 기억 보기 당연히 맞습니다. 자, 니은 보기. 세포 한 개당 DNA 상계량은 T2에서 T1에서의 2배다. T2는 여기죠? T1은 여기죠? T2가 2라고 하는 숫자가 있으니까 여기가 얘보다 2배입니까? 세포 하나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 아니요. T1이 T1이 2배죠? 그쵸? 왜? 우리 DNA 상대량 하면 이 그래프 떠올려야죠. 복제되기 전, 복제하는 시기 S기, 복제해서 G2기, 그 다음에 G2기 거쳐서 감수 1분열, 2분열, 감수 1분열 거쳐서 끝 한 번. 그지? 그리고 연속해서 다시 한 번 더 쿵!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그죠? 그러면 얘 때는 이때의 시기 때쯤일 거고, 얘 때는 이때의 시기 때쯤일 거니까 얘가 더 2배 더 많지, 얘보다. 그죠? 그럼 니은 풀리지. 디귿. 그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그래프 너머에, 아, 너가 지금 감수 분열이니까 너가 감수 분열이니까 이거겠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을 이끌어내실 수 있으셔야 해. 맞죠? 난 T1과 T2 사이에서 모두 방추사가 동원체에 결합되어 있다. 자, 포기로, 자,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양쪽으로 끌려서 나갈 때, 자, 여기 지금 이게 뭐예요? 양쪽에 얘가 이제 세포 분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시키면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렇게 방추사가 나와. 방추사를 나오게 해주는 얘를 우리는 중심체라고 합니다. 세포 소기관을 중심체라고 하고, 그 중심체에서 방추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1감수 분열 전기 때는, 중기 때는 각각의 상동염색체의 각각 하나의 방추사에 결합을 하는 거고요. 얘가 끝나면 저 2번에 해당하는 기억하고 니은에 해당하는 염색 분체를 갖고 있는 이 하나에 동원체 하나만 있지만, 그죠? 근데 양극에서 또 이렇게 방추사가 나오게끔 해주는 이 중심체에서 나와서 여기에 각각 결합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반이 갈려지면서 이렇게 끌려간다고. 그러니까 모두 방추사에 결합이 되어 있다? 결합이 되어 있다. 결합이
결합이 되어 있어야 양으로 끌려가지. 결합이 되고 난 다음에 얘가 잘리면서 얘가 이 반틈의 동원체인 상태로 방주사가 여기에 결합된 상태로 이렇게 끌려간다고. 개념 문제야. 끌려가고 있으니까. 끌려가고 있어도 그지? 자석처럼 뭔가 닿아 있어야 얘를 끌어갈 거 아니야. 그지? 자석처럼 닿아 있어야 얘를 밧줄이 닿아 있어야 끌려가지. 됐죠? 5번 문제 읽어봐요. 여기가 한눈에 보이진 않아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은 문제인데 일단은 오른쪽 5번 문제에서 오른쪽 그 그림 보니까 자식의 체세포죠. 그리고 이 자식의 체세포인데 남자는 일단 가라는 사람이고 이 1번이 남자 가에서부터 만들어진 세포인 건 확실히 좋고 근데 걔가 2인일지 N일지는 안 알려줬어. 너네가 유추해서 찾아내 이거죠. 그리고 너는 있다 없다로 표현하는 거죠. 뒤에 상대량의 숫자가 이만큼 있냐 1만큼 있냐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있다 없다로 표현하는 형태고 남자가 가 여자가 나 이 가나가 결혼해서 베이비가 태어났는데 그 베이비가 그죠? 베이비가 오른쪽에 해당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아이고 맞죠? 그리고 여기상 남자 거 세포도 2개 여자 거 세포도 2개고 원은 남자 거 세포임이 확실해라고 하는 정보는 준 거고 맞죠? A, B, B, D, D의 상대량인 건데 가나사에서 태어난 아이의 그지? 이 그림은 아이의 체세포 속에 있는 그림이다. 근데 D의 상대량 1로 갖고 있는 것과 1로 갖고 있는 게 있는데 1로 갖고 있는 게 AA, BB, DD 중에 산동이 아니라 뭐하고 뭐가 있어요 지금? A가 소문자 A가 이만큼의 수치로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대문자 B가 이만큼의 DNA 상대량을 가진 채로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누가? D가 그죠? D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체세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의 지금 D는 어디 염색체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이 한눈에 보고 알아내야 돼. D라고 하는 유전자는 어디 위에 있어요? 상염색체 위에 있는 거예요. 성 어디? 성 중에 어디요? 어디 염색체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X 염색체 위에 있는 대립유전자가 Y 염색체 위에 반드시 있어? 어제 지난 시간에 그거 얘기했었는데 X 염색체 위에 있는 대립유전자가 Y 염색체랑 관련이 있어 없어? X 염색체 위에 있는 대립유전자가 명확히 있다면 걔가 Y 위에는 반드시 걔가 있어야 돼? 없어도 상관없어. 상관이 없어. 왜? 별개야. X과 Y과. 근데 이 아이의 체세포라고 했는데 근데 너는 2개씩 갖고 있는데 그지? 얘가 이제 체세포라는 상태니까 2N 조합인 거잖아. 맞지? 체세포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얘는 DNA 상대량을 2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1개만 갖고 있대. 그치? 이렇게 보여있는 상태의 이 아이의 모습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정보는 이미 체세포라고 했으니까 만약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려면 아이 거의 세포다라고 해서 아이의 N 조합의 그림인 건지 아이의 EN 조합의 그림인 건지도 우리가 유추를 해야 해서 찾아가야 되는 형태의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문제일 거야. 근데 유추를 할 수 있어. 여기서 지금 체세포로 정보를 줬으니까 EN 상태인 게 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유추를 할 수 있냐면 얘는 DNA 상대량을 2로 갖고 있잖아. 근데 얘가 만약 N 상태로 이렇게 있는 모습에서 이게 가능해? A 이렇게 있고 B 이렇게 있고 너만 이렇게 있는 게 가능하냐고.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N 조합에 이런 건 아닌 거야. 이 형태의 그림이. 그러면 저 아이는 절대 N이 될 수는 없으며 EN밖에 답이 없는데 근데 너는 2개를 갖고 있는데 너가 하나이다라는 건 이렇게 A 상에 B 이렇게 그리고 D에 해당하는 대립유전자를 안 갖고 있는 또 다른 염색분체 Y를 갖고 있는 거지. 이렇게 미니는 게 설명이 가능하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D가 X고 Y가 따로 있는
D가 X에 있는 거고 Y는 따로 있는 거. 세세포 이런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남자이고, 그죠? 남자이고. 그럼 우리가 남자임을 찾아낸 거야. 남자임을 찾아낼 수 내실 수 있어야 돼, 여기 안에서. 그러면 이 남자의 체세포에 A, B, A, B, 왜냐면 이제 A, A, B, B를 체세포니까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겠지. 그 논리로 푸는 거야. 아빠한테 Y를 받았을 거고 엄마한테는 X 소문자 T를 받았을 거라고. 됐죠? 그러면 넌 엄마한테 받은 거고, 그죠? 네. 넌 아빠한테 받는 거야. 오케이? 이 정도 설계 필요합니다. 보실 수 있는지 또 물어볼 거예요. 이게 이제 내신이 변경 2편을 위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좀 지워볼게요. 이렇게 된 상태야. 근데 이제 아빠는 지금 현재, 자, 아빠의 얘가 지금 여기 4개의 조합에서 EN 세포짜리도 2N 세포짜리도 안 좋네. 그 2개 좋네. 총 4개의 세포가 1, 2, 3, 4가 있는데 나머지 2개는 핵상이 EN, 나머지 1개는 핵상이 EN, 그리고 2개는 가세포, 2개는 나세포예요. 라고 줬고, 가정수가 되게 많아요. 가정의 수가. 그러니까 대문자 A를 안 갖고 있다는 거는 소문자 A를 갖고 있다는 말일 수 있잖아. 그지? 그리고 소문자 A. 근데 이제 이 자식이 태어나면 최소한 아빠는 요거를 갖고 있어야 이 자식이 태어나는 거 아닌가? 그지? 그러면 요거를 갖고 있는 상태인데, 요거니까 아빠가 지금 현재 이렇게 X에 해당하는 정보의 대문자 D를 갖고 있대. 그럼 우리는 얘를 뭐로 볼 수 있어? 아빠가 N일 수도 있지만 EN일 수도 있어. 자, 지금 이 아들이 태어나야 돼. 이 아들이. 그지? 아빠부터 얘를 받아서 태어난 아들. 근데 아빠로부터 얘를 받았지만 아빠의 가지고 있는 이 나머지 거는 또 다양할 수 있잖아. 아빠의 지1기 때 거 정보는. 그치? 오케이? 그래서 지1기 때 거에서 아빠가 또 다른 다양한 타입을 태어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E거 세포도 있고 N거 세포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려면, 그러면 N도 2개 있고 EN도 2개 있는데 남자 거에 EN, N 이렇게 사이좋게 여자 거 세포에 EN, N 이럴 수도 있는 거지만 또 다를 수 있지. 남자 거에서만 N, N 이렇게 있고 여자 거에서는 그럴 수는 없겠구나.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경우수가 여러 개인데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하나는 EN, 하나는 N, 하나는 EN, 하나는 N이다 라고 생각해 놓은 상태에서 한 번씩 찾아보게 되면, 그러면 한눈에 다 들어오진 않아요. 왜냐면 이 명확한 형태의 나올 수 있는 경우수가 여러 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씩을 다 접근해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형태가 있고, 왜냐면 얘가 여자 거일 수도 있고, 그쵸? 아빠 거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뭘 하나를 가정해놓고 전체를 한번 보는 거야. 그게 아빠 거와 엄마 거가 논리가 맞는지. 근데 어디선가 논리가 안 맞는 부분이 맞나? 그럼 그걸 폐기해야 돼. 이런 식인 거야. 이런 유형의 문제는. 돼요? 풀어봤었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왜냐면 여러 이제 2가지를 다 찾아야 되는 형태의 문제이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너가 아빠 거라고 했는데 얘가 EN인지 N인지 정보는 주진 않은 상태. 그지? 그럼 아빠 거에, 근데 아빠가 일단 아들에게 Y를 주긴 해야 되는데 너가 갖고 있는 상태니까 제일 가정하기 쉬운 너를 EN으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 아빠 거 EN. 근데 대문자 A가 없다 했으니까 A고, 대문자 B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봐봐. 잡종으로 갖고 있어도 얘가 DNA 상대량이 이만큼 있어야 그걸 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갖고 있더라도 갖고 있어라고 표시가 될 수 있잖아. 근데 얘가 지금, 물론 얘가 태어나야 되니까 이럴 수도 있고, 소문자 B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순정 배문자 B, 순정으로 배문자 B만 다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가정하기 어렵지만 이해는 가정했기 때문에 아빠가 이걸 안 파자. 됐죠? 오케이. 왜냐면
아빠라고 알려줬으니까 Y를 이용해서. 오케이?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엄마도 마찬가지 이 아들에게 A와 B와 X 소문자 D를 줘야 돼. 엄마도. 네, 이제 엄마가 얘를 준 거니까 최소 엄마가 이 정보를 갖고 있어야 저 아들이 태어나는 거잖아. 엄마한테 하나 받고 아빠한테 하나 받아서. 그쵸? 근데 그러면 A와 B와 소문자 D를 갖는 형태로의 가능한 상태의 그 조합을 생각해 보면 뭘 거냐라고 봤을 때 먼저 얘가 눈에 들어와. 또 너를 엄마 거로 해. 그러면 가정이 말려요. 안 풀려요. 내가 그렇게 풀어봤거든? 맞지 않는 부분이 만나죠. 오케이? 그게 아닌 거고. 자, 결론부터 먼저만 말씀드려보면 어떻게 된 거냐.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된 상태에 파란색이죠? 아빠가 만들어낸 A만 갖고 있고 소문자 B를 갖고 있고 X가 아니라 Y의 조합 이고요. 아빠가 B를 갖고 있어서 Y, N 그죠? 오케이? 그리고 맞는 부분을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엄마가 여기가 지금 N이고 엄마는 A를 갖고 있고 B를 갖고 있고 X, T를 갖고 있어. 그리고 너가 D여야. 오케이? D여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 자식을 태어나게 했던 이 정보에 해당하는 게 이 표에 있는 것도 아니야 또. 엄마가 이 자식을 태어나게 했던 생세포가 N 상태의 조합으로 여기 안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EN 두 개 있고 N은 두 개 있고 라는 상태들로 만들게끔 논리가 맞게끔 찾아가야 하는 형태들이 아빠 거 이거 두 개, 엄마 거 이거 두 개여야지만 이게 설명이 가능해.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기 아이가 저거잖아요. 네. 남자 아이가. 네. 그리고 저거 EN에서 나눠진 게 지금 N 아니에요? 여러 가정이 있을 수 있죠. EN에서 나눠진 게 N인데 그 N이 여기 수정에 참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요. EN 상태면 거기서 나눠진 N 타입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상도염 색채가 무작위적으로 분리가 되니까. 어떻게 찾아요? 그치? 못 찾아. 근데 이 가정, 어떤 가정으로? 남자 세포 가가 1번 거이며 여기 4개 중에 EN짜리 2개, N짜리 2개 있어. 그리고 여자 세포 나도 있어. EN짜리 2개, N짜리 2개 있어. 그래서 태어난 이 N이 얘 거 중에 하나야. 이걸 주진 않았어. 사람들의 심리가 그럼 무조건 엄마가 예를 들어서 이 자식이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가 A와 B와 X, D를 태어나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찾으려고 한다고 무조건 본능적으로. 근데 얘가 수정에 차면 얘가 여기 있는 건 아니야. 상동염 색채가 무작위로 분리돼서 이 조건에만 부합하는 조합으로 너네가 찾아내야 답이 되는 거야. 계속 막혀. 계속. 선생님 이거 계속 해봤거든? 다 막혀. 그래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경우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 자식이 태어나려면 소문자 A와 소문자 B와 아빠부터 Y를 무조건 받는 거 맞아. 그럼 아빠는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얘가 EN일 수도 있고 N일 수도 있는 상태인데, 그지? 근데 얘를 EN으로 잡고서 나중에 봤을 때 여기서 얘는 태어날 수 있잖아. 그리고 또 얘도 엄마가 얘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미지수야. 다 우리가 가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좀 그냥 EN은 진짠데 EN은 저기 있는 걸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N 같은 경우는 그냥 딴 엄마나 아빠 쪽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다양한 생세포의 조합. 아, 그 모든 거야. 이해되지? 얘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 판은 아닌 거야. 엄청 어려운 문제야. 왜 웃는 거냐고? 가능한 경우수를 다 생각하는 거. 상동염 색채가 무작위로 분리된 형태들을 다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혀 하나씩.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근데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일일이 그냥 모범생처럼 이거 아니네 폐기 저거 아니네 폐기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3점짜리 유형의 이런 유형들은 어떤 문제냐면 다른 거 다 맞더라도 그지? 경우수가 많은데 이거 하나를 이렇게 갈 거다라고 했었을 때 논리가 안 맞는 부분을 빨리 제끼고 그 다음으로 머리를 굴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조건으로 일단은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풀리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첫 번째 기억 1과 2의 행성이 같을까? 아니죠. 다음 B는 2와 3는 모두 나의 세포일까? 맞아요. 엄마 세포 맞습니다. 자, 팁은 세세포 한 개당 B의 DNA 상대량 분의 A의 DNA 상대량, 소문자 D의 상대량은 다하고 나가 같냐라고 봤어. 그러니까 체세포 한 개니까 G 원기 때. 그지? 그럼 G 원기 때, 자, 아빠는 소문자 AA, BB, XDY. 그죠? 엄마는 AA, BB, XDY. 그죠? 잡아요? 그럼 거기서 주어진 소문, 상태 B분의 소문자 A분의 D가. 그러면 여기 두 개 있고, 얘는 없죠? 아빠는 A가 두 개니까 2, 소문자 D가 없잖아. 아빠는 1, D 하나 있지 1, 그죠? 엄마는 AA인데 A는 하나 있죠? D 하나 있죠? 2죠? 그다음 B 하나 있죠? 똑같네요. 그쵸?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는 답이에요. 네, 그래서 오빠가 대충 풀긴 했지만 명확히 보여지지 않는 형태예요. 왜? 이 아들의 이 정보가 굳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가능성의 엄마를 추측해야 돼요. 그죠? 요거를 여기 안에서 또 이걸 가지고 있는 얘 형태의 정보를 준 거 아니야. N 상태의 정보가. 그래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법한 문제입니다. 단톡방에 캡처해서 제가 풀어놓은 거 보내놓을 거예요. 그쵸? 봐봐요. 여기도 봐봐. 여기 수정에 참여했냐고. 안 참여했잖아. 수정에 참여한 거냐고. 안 참여한 거냐고. 걔가 문제. 오케이? 그런 문제들을 꼭 하나씩 만납니다. 7번 가야 되나요? 네. 7번 한번 갈게요. 7번이랑 9번이랑 10번인데,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7번보다 9번하고 10번 있지. 10번을 먼저 한번 10번 풀었니? 풀 수 있는데 못 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 푼 거지. 시간을 좀 드릴게요. 10번 손대봐요. 나만 입 나불거리기 좀 그러니까 칠판 지우고 준비 세팅 좀 할게. 저 가라고 하는 세포가 여기 중에 하나 있대. 기니디리 중에. 시간 더 줄까? 근데 했는데 일단 2인인지 A인지 먼저 찾아야 돼. 2인님이 확실한 세포 있지. 2N님이 확실한 세포. 기억. 그래. 2N. 맞죠? 또 있어. 2N님이 확실한 세포. 지금? 네. 상동 상태로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 얘는 뭔데요? A고. 얘는 상동으로 같이 있는데 얘는 왜 대문자 A가 뭐 그러면 대문자 A랑 D는 상대랑 A만 순종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B여야 되는데 얘 혼자만 있고 소문자 A가 없어요. 얘 어디 있는 거예요? 얘는 상동으로 있어요. 얘 뚫려 있어요. 소문자 A가 없대요. 얘는 Y. 그래. 얘가 Y라고? 얘가 Y라고? 그거 옆에 그치. 실물 A 있는 것이 A, Y. 그러니까 얘가 어디 염색체 위에 있는 거야? X. 그거 보면 반 이상 틀린 거야. 너는 X 염색체 위에 있는 거고, 너 대신에 너와 전혀 상관없는 Y를 갖고 있으면 EN으로 B와 B가 3염색체 위에 있는, 그죠? 1로 갖고 있는 거. 맞죠? 2N이에요. 모두 2N. 상동으로 있으니까. 상동으로 있고 상동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봐봐. 이 디귿이 기억으로부터 태어날 수 있겠니? 너라는 성별하고 너라는 성별은 똑같은 성별이야? 다른 성별이지. 너는 어나더 개체의 X염색체 위에 이걸 갖고 있고 상동으로 상염색체 위에 BB를 갖고 있는 또 다른 개체인 거잖아. 넌 여자, 넌 남자. 그쵸? 그죠? 그러면 너한테서 상동염색체가 무작위적으로 분리돼서 얘 태어날 수 있을까? 누구한테? 이 기억한테서. 기억이라고 하는 지 원기 때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고 하는 개체로부터 이런 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진짜로? 있는 거 아니에요? 왜요? B 있잖아요. 얘가 있으니까? 에라이 좀만 더 생각해봐. 찬우야 너 생각할 수 있다. EN에서 N으로 상염색체만 하나 뿅 들어갈 수 있어? 상염색체가 두 개 있으면 상염색체 둘 중에 하나 있고 동시에 X든 Y든 성염색체도 무조건 한 개씩 들어간 게 N 수합 아니야? 어떻게 상염색체만 하나 뿅 들어가 있어? 성형수치가 성염색체도 있어야겠지. 근데 대문자 A나 소문자 A에 대한 정보는 없대. ENT가 X, Y. ENT 글씨.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 집에서 이 집 태어난 거야. 내가 방금 질문 뭐였어요? 이 집에서, 이 아이에서, 이 개체에서 이런 생세포가 태어날 수 있냐고. 없어요. 없지. 너는 여자잖아. 그거 물어봤어.
넌 여자잖아. 여자고 너는 Y를 갖고 있으면, 그지? Y를 갖고 있으면 B를 가지고 있는 상태의 이렇게 태어난 거지. 얘에서 얘가 2n이면 여기서 감수 분열이 다양하게 상분할수가 무작위로 분리돼서 n 조합의 A가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눈을 튀어. 어떤 눈을 튀어? 아, 이렇게 X나 Y라고 그러니까 X 염색체나 Y 염색체, X 위에만 놓여있는 정보는 X에만 있는 거지. 그것에 대한 대립론은 Y는 없구나. 그렇다면 그것을 집중으로 표현해줬던 거가 없다는 건 X랑 갖고 있다는 거구나. 수컷이라는 거구나. 그런 이익인데. 그쵸? 그러면 한 개체에서부터 짝꿍이 두 개. 그지? 하나에서부터 두 개씩 원 세포 두 개 거, 투 세포 두 개 거. 라고 이 격부터 리을까지가. 맞죠? 그러면 각각을 짝꿍을 찾아보게 되면 너가 일단 두 개 나왔잖아. 수컷 거가. 그럼 너가 봐? 너한테 나오네. 너가 너에서 나온 거라서 그럼 너는 지의 상대방이 2로 되어 존재하는데 당연히 핵상은 2n이야, N이야? N이요. N이죠. 감수 1분열이 완료된 감수 2분열 이렇게 염색체 모습으로 있는, 그죠? 너는 상염색체 위에 있었고, 너는 X염색체 위에 있었고, 너는 상염색체 위에 있는 둘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찢어진 이 모습의 상에 있는 B, 이 모습의 X 위에 있는 A를 갖고 있는 거죠. 뭐 풀어요 이거? 풀기 짜증나게 생겼어요? 이것만 봐도 이빨 빠진 부분만 봐도 너 Y구나. 수컷. 문제 금방 풀리네. 이렇게 하나를 외워가는 거야. 이런 유형. 뭔가 이상한 야리꾸리한 부분이 있으면 너 X 위에 있다는 게 아니라 X 제외한 Y를 갖고 있는 개체권인 거구나. 문제 푸는 단서 힌트. 아까 또 아예 단서도 없었어. 다 가정에서 논리가 안 맞아. 막힌 부분 걸렸네. 그럼 다른 거 가정에서 가야 돼. 아까 5분보다 얘가 훨씬 더 수월한 문제.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 Q라고 하는 세포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넷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M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누구겠네? 여긴 다 2n이잖아. 지 원기 때 2n이면서 지 원기 때 D의 상대랑은 1로 갖고 있는, 그쵸? 지 원기 때. 그리고 너는 완전히 맨 마지막 생세포잖아. 그치? 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1밖에 없어. 감수 1분열이 끝난 모습, 감수 2분열 중기 때 모습. 그치? 얘밖에 없어. 그래서 기억은 Q는 기억이 아니라 뭐야? 리을이야. 그래서 틀린 게 없어. 쉽지? 쉬워. 자, 그 다음 리을은 2번 세포다. 리을은 2번 세포다 라고 봤어요. 리을은 2번 세포. 맞죠? 맞죠? 그건 리을이 1, 2의 성별을 줬구나. 1이 X, Y, 2가 X, X니까. 그지? 그러니까 너가 1이고, 그죠? 너가 2고, 맞네? 맞죠? 그래서 리을은 2의 세포다. 리을은 2 세포. 맞네요. 자, 디귿. 니은에 Y 형태체가 있다. 니은에 Y 형태체가 있다. 너무 쉽잖아. 보이니까 쉽잖아. 보이게끔 준비하면 된다고. 그죠? 보이니까 쉬워. 니은은 수컷이다. 오케이. 자, 그럼 오빠는 난 쉴 거야. 자, 난 쉴 건데 오빠 지금 또 연습해보게. 그 줬던 프린트 있죠? 프린트에서 물론 나머지 문제를 너가 좀 풀어보긴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복사해 줬냐면 어제 계획된 쪽수대로 지금 뭐 풀어보면 좋을 거냐면 33번. 네, 33번. 거기 지금 98쪽 33, 34, 35, 36번 있거든요. 네 문제. 한번 풀어줘봐. 네 문제 풀어주고 네 문제 답 확인하고 금방 풀 거야. 방금 뭔가를 봤으니까 풀 수 있어. 아까보다 비가 좀 더 가열차게 오네요. 자, 볼게요. 일단 풀어보라고 했던 방금 말했던 공개 썼다. 아이고야. 자, 33번. 그죠? 33번 답 불러드려 볼게요. 방금 풀어보라고 했던 문제 33번 답은 4번이고요. 34번엔 2번이고요. 35번에 1번, 네, 36번에 3번입니다. 네. 지금 안 풀리잖아. 그지? 계속 안 풀리게 하는 것보다 뭔가를 판단하고 가셔야 되겠죠? 먼저 33번은 조금 공간이 필요하니까 마지막에 풀게요. 다 풀고 34번은 설명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34번 맞았죠? 네. 그럼 35번도 자, 36번을 먼저 할게요. 36번. 아까 그림 물어봤었잖아. 네. 1, 2, 3가 있고 여기서
36번에 이 식물 P의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관찰되는 그림이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 과정이라면 단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만 생각하면 돼. 상동염색체가 접합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거 틀렸지? 그거 맞다라고 했니 혹시? 이런 씨. 야 이거 개념이잖아. 어떻게 체세포 분열인데 상동염색체 접합되는 게 일어나냐고 차루야. 제가 안 봤어요. 문제를 봐야 돼, 문제를. 체세포 분열 식이고, 자, 1은 전기 식이고, 2는 후기 식이고, 3는 뭐야? 중기 식이고. 그죠? 그럼 기억 디귿 맞는 거고. 염색체든 염색사든 모두 희소온 단백질을 다 갖고 있는 모습이 맞는 거고. 35번. 이것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진 않으니까. 근데 특정 형질의 유전장에 대문자 R, 대문자 R인 어떤 사람의 1번부터 3번까지 세포에 핵막 소실이었고, 1번부터 3번의 세포는 2개의 세포에서 대문자 R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다. 자, 그러면 이거 최근 유형의 문제죠. 25년도 9월 모의고사니까 최신 유형입니다. 어렵진 않아요. 개념만 알면 되는 거. 왜? 1이라는 세포도 있고 2라는 세포도 있는데, 또는 1이라는 세포도 있고 3라는 세포도 있는데, 또는 2라는 세포도 있고 3라는 세포도 있어. 이 한 사람의 몸에서 만들어지. 그래서 그 사람의 지 원기 때 거의 전부는 대문자 R이래. 맞죠? 지 원기 때 거. 그러니까 아빠한테도 이걸 받고 엄마한테도 이걸 받은 거야. 얘가 복제가 됐어. S 읽어치면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지. 그쵸? 자, 근데 아무튼 대문자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얘는 8이래. 얘는 모르겠대. 그죠? 근데 여기가 공통으로 1번 세포와 공통으로 다 들어갔어. 그죠? 그리고 여기는 서로 다르대. 그리고 너하고 너가 다르지는 상태래. 그죠? 근데 1번부터 3번까지 세포가 체세포 세포 주기 중 M기, 중기, 그리고 G1기나 G2기에 각각 관찰되는 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M기와 G2기, G1기. 세 개 중에 1, 2, 3가 1에서부터 3의 세포가 셋 중에 DNA 상대량이 다른 거. 다른 거는 얘 하나만 달라요? DNA 상대량. 개념이 없구나 너 지금. 지 몸기가 작고 나머지는 그냥 DNA 상대량. 세 개의 세포 중에 DNA 상대량이 다른 거. 지원. G1기만 다르지. M기만 다른 게 아니라. G1기가 제일 작고 S기를 지난 거고 G2기부터 DNA 상대량이 2잖아. G2기랑 M기식이 모두 다 M기 이제 완전히 분리되기 전 여기까지 M기식이 모두 다 DNA가 두 개로 늘어나는 식이.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4일 거고 이거랑 이거 더한 건 8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도 4여야 되네. 하나는 M기, 하나는 G2기.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되죠? 오케이? G2기와 M기를 더한 거가 DNA 상대량 R에 대한 DNA 상대량 값이 4겠죠? 맞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맨 아래 단계에서 지금 보니까 기억은 소실되냐 소실되지 않냐라고 정보를 줬어. 투세포가 소실이 됐대, 핵막이. 그럼 투세포가 핵막이 소실된 건 3개 중에 핵막이 소실되어 있는 세포는 누구밖에 없어? 3개의 시기의 세포 중에 핵막이 소실되어 있는 세포. G2기만 핵막이 소실되어 있어? S기하고 G1기하고 G1기 다음 SE들하고 또 개념 복습 안 하고 문제만 풀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알지? 핵막은 언제 소실되기 시작해? 핵막이 네. 분열되기 전에 분열될 때요. 전기 때부터만 핵막이 없어져요. 간기에는 핵막이 all, everybody, 모든 간기식이 싹 다 핵막이 있어요. M기에만 핵막이 없어요. 전기 때 핵막과 이미 소실되기 시작해요. 복제됐던 염색사가 2배로 응축돼서 염색체가 나타나고요. 핵막이 소실되는 건 이 3개의 시기 중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요? M기요. 전기 때 핵막이 소실되기 시작해요. 라고 나는 알려줬어요. 얘만 핵막이 소실돼요. 그러니까 이 정보로부터 너는 M기구나 라고 하는 거 알려준 거고, 그러니 너가 M기니까, 그지? 너는 G2기고, 맞죠? B는 상대량이 8이니까요.
그죠? 너가 G2기니까 너가 M기고 너 나머지 G1기겠네. 맞죠? 3개 세포잖아. 다. 1, 2, 3. 3개 세포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너가 M기랑 너가 G1기 이거라는 거죠. 같이. 바로 보이는 거야. 이거를 너 판단하는 거야. 이게 단서였어. 자, 그럼 기억은 2세포. 3가 G1기 세포. 맥막이 있어 없어? 소실은 없어지는 거야. 소실 안 됨이 답이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은 소실 안 됩니다. 보기. 맞아요, 틀려요? 기억은 소실 안 됩니다. 여기 기억 보기에 들어간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음 보기. 이거는 개념 문제였죠, 지금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 개념을 너가 몰라. 개념이 숙지되지 못해서. 개념 꼭 숙지해야 돼. 이거 다 맞는 문제야, 다른 친구들. 고의 기본 문제. 고의 기본 문제야. 자, 원은 G1기 세포다. 그죠? 원은 G2기 세포다. 그죠? 딥은. R의 DNA 상대량은 2, 3가 같다. 2와 3가 DNA 상대량이 같다? 같을 수가 없죠. 얘가 2배지. 그지? 네. 얘 혼자 맞지. 됐죠? 오케이. 자, 보다 어려운 문제. 질문 있어요, 여기서? 개념만 알았었으면 틀리진 않아. 얘도 좋고, 얘가 2배로 늘어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각 3개의 식이세포가 있으니까 그 2개의 세포들의 DNA 상대를 다 더했을 때가 파이니까 4 더하기 4. 아, 누가 4인 거? 4인 것짜리 2개, 얘가 4인 것짜리 4인 것짜리 이겠네. 그쵸? 얘는 복제되기 전이니까 당연히 이밖에 안 되고. 근데 이게 G1기 다음에 SES 2배로 늘어나고 그 다음 G2기 M기잖아요. 네. G1기도 S기도 G2기도 모두 간기죠. 간기는 햄막이 뚜렷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S기 때 DNA가 복제가 되기 시작해요. S기가 끝나야 완벽히 2배로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히 2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G2기부터 2배입니다. 그리고 S기는 늘어나고 있는, 복제를 하고 있는 시기니까 1.2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고 1.8일 수도 있어요. 됐죠? 또 질문 있어요? 괜찮아요?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하고 까먹지 마. 네. 바로 오늘 문제 풀어봐야 돼. 다음 주에 오지? 어디 여행 안 가지? 다음 주에요? 우리 다 다음 주에 학원 방학이 알지? 8월 15일은? 그때까지 좀 풀어가지고 와야 될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한 김에 3, 4번 더 같이 풀어볼까? 한 김에 여기 치워도 되지? 여기 치우고 여기 한 칸에다가. 근데 쉬워, 3, 3번. 3번이요? 응. 아까 봤잖아. Y, 상.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다른가. 봐봐, 일단. 같은 종이래, 동물이래, 1번이래, 세포 가하고 나. 그 다음에, 근데 이건 너무 착하게 줬다. 원의 세포. 원이라고 하는 개체에서 만들어진 두종의 세포. 가하고 나 세포. 그죠? 투라고 하는 개체에서 만들어진 세포. 다하고 나 세포. 그지? 근데 DNA 상대량을 준 게 아니라 유전자가 HHTT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러니까 이 2개가 상동이고 이 2개가 상동인데 이들이 기억부터 이을까지 있을 건데, 그지? 원 개체에서 만들어진 가라고 하는 세포는 이렇게 봐야지. 그 기니 DD라고 하는 얘네들 중에서 전체 4개 중에 2개를 갖고 있고 여기는 3개를 갖고 있대. 근데 이걸 딱 본 순간 누구는 EN, 누구는 N 알 수 있으셔야 돼. 이 2개 중에 4개의 기니들이 중에서 누가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중에 하나인데 3개를 갖고 있대. 그럼 너 핵상 EN, 너는 N. 그래, 너 EN이고 너 N이야. 그러면 디귿하고 리을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대립 유전자일 수 있어?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어? 나머지는 안 갖고 있고? 안 되지. 그럼 디귿하고 리을은 디귿 여기 있으면 얘랑 다른 크기 리을 여기 있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면 N 상대 모습인 거야. 그죠? 자, 그거 다른 개체한테서 성별을 뽑아낼 거야. 다도 비슷해. 근데 다라는 2라고 하는 개체에서 만드는 세포인데 요렇게 요래 요렇게 있대. N이겠네. 근데 너는 없어 있어. 4개 중에 3개가 없고 1개만 있대. 이럴 수 있어? 문제가 잘못 나온 거야? Y. 맞아요. 이게 Y 위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x예요? X는 얘가 x를 위해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야, 너 지금. 이 문제 틀린 게. 비슷한 문제 푼 기억나지, 이거? 지난 시간, 그치? 있다! 여기가 n인 거 맞아. 너 n이고, 너 n인 거 맞아. 오케이? 뭔가 다르니까, 세 개만 있다 한 거니까, 너 n이야? 그치? 근데, 너라고 하는 이 유전자가, 얘네들 중에, 아예 뭘 하나도 안 갖고 있고 뭐 하나는 갖고 있는 거지. 뭐 세 개, 네 개 중에 뭐 하나는 갖고 있는데 뭐 하나는 아예 안 갖고 있는 거지. 그치? 그 갖고 있는 게 표시가 된 거지. 그게 X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가 지금 느낌으로써 봐봐. X 위에 H, 예를 들어서 Y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X 위에 H, Y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치?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TT, XH, Y 이렇게 있다. 맞아.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감수 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는 무조건 상해에 해당하는 건 N 상태로 갈 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하나는 있어요.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죠? 상 있고 여기서 지정됐던 뭔가의 X형 색채도 같이 갖고 있어요. 또는 상 있고 여기서 뭔가 X형 색채로 지정됐던 것 중에 없어도 얘 거야. Y만 갖고 있을 때. 찾았어. 너 방금 했어. 제가 상을 네, 가지고 있는 얘가 상형 색채인 거고. 왜냐면 너도 얘를 갖고 있잖아. 너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별과 두 개를 비교하면서 너는 이 넷 중에 하나를 갖고 있어. 당연히 상을 갖고 있고 너가 X 위에 놓여있는 정보인데 그걸 안 갖고 있는, 왜 X의 대립유전자가 Y는 없으니까 Y를 갖고 있는 상태 거의 N인 거고 너는 X 위에 놓여있는 정보인 거고 세트로 이걸 찾아내는 거야. 이렇게 너는 여자 거, 너는 남자 거 이러면서 돼요? 그러면서 여기 N인 거죠. 4개 중에 2개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뭘? X라고 하는 거위에 디귿을 갖고 있고, 그치? 너 상해에 해당하는 대립유전자를 뭘 갖고 있는 거야? 니은을 갖고 있는 거야, 유전자는. 이렇게를 모아보면 이 남자의 지 원기 때 거가 나와. 이번이야, 사람은. 그치? 어떻게 나와? 지금 리을 상이 있고, 그쵸? X 위에 디귿, Y를 갖고 있는 거야. 여자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여자 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그치? 여자 거 2인 이 모습은 누구누구가 대립이었는데 니은하고 리을이 대립이었는데 니은은 안 갖고 있대. 이 여자는 리을만 순종으로 갖고 있는 거야. 상해 리을만 순종으로 갖고 있는 거야. 리을의 대립유전자가 누구야? 얘야. 리을의 대립유전자가 얘야. 그다음 X의 대립유전자가 얘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얘는 X 위에 디귿도 갖고 있고 여기도 기억도 갖고 있는 거야. 이거 눈에 보여요. 보이기 시작하면 이와 비슷한 문제를 쭈르륵 풀어. 이런 비슷한 문제 되게 많아요. 가지고 있는 게 3개만 뭔가 가지고 있는 거, 그지? X 위에 놓여있는 정보를 안 갖고 있고 X 대신 그거에 놓여있는 정보를 안 갖고 있는 Y를 갖고 있고, 갖고 있는 건 상념색체 위에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거야. 다가 머릿속에.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답 한번 달아보면 기억보기. 기억하고 리을은 대립유전자. 기억하고 리을이 대립유전자죠. 니은하고 리을이 대립유전자니까. 오케이. 자, 이건 A는 2의 세포다. A는 2의 세포다. A가 누군데? 지금 보니까 A, B 그림 보니까 오른쪽에 이 그림 만져가 있지만 크게 차이 기억나죠? A는 남자 거예요, 수컷 거예요? 남자 거죠. 왜? Y가 조그만한 게 있잖아요? Y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Y 거 2죠. 그죠? Y 염색체가 투꺼 Y를 가지는. 자, 라이는 X 염색체가 있다. 라이는 X 염색체가 있다. 라라고 하는 거에는 X를 갖고 있는 거냐? 그렇다. N 상태.
남자 거 몸에서 만들어진 원상기. 이거 제법 없네. 질문 있어요? 괜찮아요? 네. 자, 아까 프로그램 문제에서 지금 추가로 한 4문제는 더 연결해서 했고요. 자, 여기 치우고 있는데 여기 수트 조금 더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5번하고 그죠? 2번 풀어드렸고 2번 풀어드렸고 5번 풀었고 10번 풀었잖아요. 7, 9 둘 중에 하나가 남아있는 2개 중에 일단 9번을 먼저 손을 대볼게요. 7번하고 9번 중에 9번 먼저. 9번을 왜 먼저 손을 대냐면 여러분이 그동안에 풀어봤던 유형하고는 달라. 연관은 전혀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연관의 유형을 문제를 풀도록 뭔가 유형의 문제가 나왔던 연관이 뭐야? 선우야, 연관이 뭐야? 연관되어 있어. 연관이에요, 연관. 오늘 계곡 간 사람들 위험하겠는데? 갑자기 보면. 그래서 계곡이 위험해. 진짜. 갑자기 들어가고. 연관과 독립은 달라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은 독립 형태로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서로 다른 상형색체 위에 있다 아니면 서로 다른 상이나 X형색체 위에 있다고 해서 뭐 AA가 이렇게 있어, BB가 이렇게 있어 아니면 DD가 이렇게 있어 이 상태들이 상동이 무작위적으로 분리돼서 어떤 N조합을 만들 것인가 이런 형태들이 독립 타입이야. 근데 여기서 문제를 보면 가라고 하는 어떤 형질은 5쌍의 대립유전자 A, B, B, D, D, E, F의 의사결정했는데 이 한 사람한테서 4개 A 염색체, B 염색체, C 염색체, D 염색체 이 A, B, C, D라고 하는 염색체잖아? 염색체가 4개가 있는데 2쌍의 상동 염색체를 구성한다. 이 말이 뭘 알려줘? 4개의 염색체인데 놓여져 있는 대립유전자는 어마무시하게 지금 6개나 된대. 그지? 6개나 되는 대립유전자들인데 그들이 6개나 되는 대립유전자가 뭐 1번에 해당하는 아빠한테 받은 여기에서 총 6개, 12개가 있다 그게 아니잖아. A, B 이렇게 12개의 염색체가 있다가 아니라 총 4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A, B, C, D 그 중에 각각 이렇게 놓여있는 거고 A라는 염색체에는 요 2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대. A라고 하는 염색체 위에 대문자 A와 소문자 D가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염색체. 그림을 그려보면 내가 이렇게 번봉처럼 안 그리고 그냥 짝대기로 그림을 그릴게.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염색체 위에 대문자 A라고 하는 대립유전자와 소문자 D라고 하는 대립유전자가 이렇게 같이 놓여있다. 이게 연관 타입이야. 연관. 그리고 B라고 하는 거에는 대문자 B와 E를 갖고 있고 그러면 대문자 B와 E가 A에 대한 대립유전자는 소문자 A나 그려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소문자 B라고 하는 이 염색체가 얘의 상동 염색체라고 볼 수 있을까? 볼 수 없겠지? 그치? B와 E니까 그래서 아래다 써볼게. B, E라고 써볼게. 6개 중에 자 근데 누구는 C라고 하는 건 D와 F, 대문자 D와 F를 갖고 있대. C라고 하는 염색체는 정보 C라고 하는 염색체에는 유전자 D와 F를 소문자 F를 갖고 있대. 근데 여기서 너가 생각을 해봐. 대문자 D와 F를 갖고 있네? 근데 총 4개의 대립유전자 중에 2쌍의 상동 염색체를 구성하는 그 말은 이렇게 한 쌍 이렇게 상동이라는 거야. A, B, C, D가. 그지?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너에 대한 대립유전자가 소문자 D나 대문자 D일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윗대가리 정보는 주진 않았지만 이 C가 D, F를 이렇게 갖고 있다고. B는 지금 B와 E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이거야. 얘하고 얘는 상동이야. 요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여기 어떤 정보를 갖고 있을지 몰라. 여기 어떤 정보를 갖고 있을지 모르는데 이 주어진 정보에서 찾아라 이거야. 되겠어요? 오케이? 자, EN일 수도 있고 N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대문자 D와 소문자 D를 한꺼번에 주진 않았으니까. 그지? 그리고 얘가 지금 있다 없다 기억하고 니은이 있다와 없다 중에 하나죠?
그죠? 자, 그리고 1부터 3라고 하는 이 세포 중에 하나는, 이 세포 중에 하나는 무슨 세포래? 중기세포래. 그럼 중기세포라고 하면 감수 1분열 중기, 이가 염색체를 갖고 있는 D 상대랑 두 배로 늘어나는 또는 감수 1분열이 끝난 2분열 중기면 M 모습으로 있겠지. 그럼 D의 상대랑 2로 있는 그죠? 세 개의 세포 중에 두 개는, 하나는 중기세포래. 근데 내가 봤었을 때 여기 지금 세 개 세포가 이렇게 뿅뿅뿅 있잖아? 숫자가 주변에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얘가 N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너가 N일 것 같아. 일단 찾았어요? 너가 N일 것 같고 A가 있고 대문자 A가 있고 소문자 B가 있고 얘가 있대요. B가 N인데 그지? 그러면 봐봐 상동이 같이 있을 순 없잖아. N이니까 무작위적으로 상동 염색체 중에 이거 하나를 갖고 있겠지. 서로 다르게. 근데 그게 두 배로 늘어나져 있는 상태거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갖고 여기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누구는 1번 세포는 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저 바닥에 해당하는 A가 이 A 세포 N으로 갖고 있고 동시에 여기 2를 갖고 있잖아. 근데 2를 이렇게 갖고 있었다. 먼저 숫자 2로. 그지? 그러면 A에 해당하는 염색체와 B에 해당하는 염색체를 복제된 이후에 반으로 나눠진 이 모습으로 있겠지. 이 모습으로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내가 잠깐만. B가 B와 잠깐만. 맞죠? 여기 B와 E. B와 E가 맞죠? 소문자 B, E. 소문자 B죠? 그럼 여기 소문자 B죠?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B가 이거라며. 그치? 그럼 B세포를 갖고 있는 거야? B 염색체를 갖고 있는 거야? 소문자 B 염색체를 갖고 있는 거야? 내가 1번을 그리고 있거든? 1번 세포를. 근데 얘가 있다면 소문자 B가 대문자 B가 아니야. 그러면 뭘 갖고 있는 거야? 상동 염색체. 그치? 얘랑 다른 상동 염색체. 소문자 B 그리고 여기도 이어야겠다. 그치? 얘가 두 배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지. 카마야? 이런 식으로. D를 갖고 있는 거야. A와 D. D는 이거야. 그래서 여기로부터 뽑아냈어. 얘부터. 얘 숫자이니까. 이렇게. 그치? 그러면 A와 B. 우리 이제 A라는 정보를 줬죠? 얘가 C고 A와 C가 서로 상동인 거고 B하고 D가 서로 상동인 거야. 그러면 B세포 갖고 있는 거야? B 염색체 갖고 있는 거야? 이 원형세포가 B가 아닌 D라고 하는 염색체 갖고 있으니까 넌 없음이지. 맞지? 없음이야. 없음인 거고 이렇게 하나씩 푸는 거야. 없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번과 3번 세포를 추려나가는데 2번과 3번 세포 그러면 현재 이 지금 1번을 풀다 보니 대략적인 지 원기 때 거의 이 아이의 정보를 알았잖아. 그지? 그리고 상동염색체가 무작위적으로 분리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연관된 상태를 한꺼번에 같이 가요. 갑자기 얘하고 얘가 엇갈려서 들어가거나 그럴 순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을 때 어떤 거? 세 번째 거. 세 번째 것도 정보가 너무 없다. 그러면 두 번째 거 한번 봐볼까?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A도 있고 대문자 A도 있고 대문자 A랑 얘가 연관이 되는데 대문자 T가 있고 그러면 이 2번 세포는 뭐야? 그러니까 2번 세포는 EN이야 N이야? 그치 EN이야. 그게 세사는 EN이야. 왜? 연관이 되어 있는 정보인데 이렇게 같이 연관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하나의 세포에 얘도 있고 얘도 있대. 일로 A와 대문자 A와 대문자 T가. 그러면 너 때문에 너 EN이는 확실하고 너는 N인 거야. 왜 하나는 N이라고 했었으니까. 그치? 맞지? 1번 먼저 파악했고 2번 거 세포 넌 EN이야. 여기가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1을 이렇게 같이 갖고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소문자 B도 갖고 있을 거고, 그죠? 근데 F랑 F는 어디 붙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F가 붙어있대. 그지? 소문자 F나 대문자 F가. 그럼 F를 찾긴 해야 돼. F를. 근데 F는 어디쯤에 붙어있을까? 맨 마지막 거니까 F를 찾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죠? 숫자 2, 숫자 2, F는 하나 있대. F가 하나 있으니까 2n 상태인데 소문자 F가 하나 있으니까 대문자 F와 소문자 F를 갖고 있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있다. 하나 있고 하나 없고. 잡종. 맞지. 그러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겠네. 이렇게. 이렇게 있겠네. 그러면 넌 2n의 모습인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 표현 안 되겠지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야 되겠지. A, B, C, D 다 있어야 될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 없대요. 그리고 B를 갖고 있대요. 그러면 A는 안 갖고 있대. B를 갖고 있대. 소문자 B. 그러면 여기를 안 갖고 있고, 그죠? 얘를 갖고 있는 N이겠네. 그죠? 근데 얘 없고 얘도 없으면 안 되죠. 얘는 갖고 있어야지. 얘 갖고 있고 얘 갖고 있는 N이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감수 분야 단계에서 모든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가 무작위로 분리했거든요. 두 개가 상동이니까 두 개 상동 중에 이거 하나를 갖고 있으면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는 없다며. A가 대문자 A가. 그럼 소문자 A는 갖고 있어야지. 그러면 너는 이렇게 돼. 이렇게 갖고 있는 거일 거네. 그치? 이렇게 갖고 있는 거일 거고 너가 3번 세포이겠네. 맞지? 그치? 그러면 3번 세포니까 B, F는 갖고 있을 거고 소문자 F는. 그죠? 오케이? 그리고 얘 갖고 있을 거니까 너도 있을 거고. 그죠? 근데 T는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보면 첫 번째 기억. 감수 1분열 전개는 B하고 D가 이가염색체 형성한다. BD가 상동이냐 아니냐 이거 찾을 수 있냐 이거지. BD 상동? 맞죠? 맞죠? 맞는 말이죠. 니은. 기억니은은 모두 없습니다. 기억 없죠? 니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얘 없었죠? 없음. 모두 없습니다. 맞죠? 없음? 맞다. 자, 다음 D그 1번부터 3번까지 모두 소문자 B와 E가 있다. 소문자 B와 E가 있다. 맞나? 1번 B 있었네. 그 다음 2번 세포는 2이니까 B 있겠지. 2인 거니까 B와 E를 갖고 있어야 되겠지. 3번 세포 이렇게 감수 분야계로는 N이잖아. B와 E를 갖고 있네. 맞네.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연관 형태만 알고 그게 있다 없다만 가정해서 누구가 상동이고 상동 중에 하나씩만 각각 다 들어가야 되겠지 라고 하면 상동이 무작위적 분리되는 가능성의 문제보다는 훨씬 수월한 문제. 여기가 힌트. 두 쌍의 상동으로 되어 있는 게 4개의 염색체다. 겉에 보기에 어려워 보이더라도 도전해서 꼭 풀어내세요. 질문 있어요? 다시 복습해봐, 오빠야. 나랑 같이 풀면서 뭔가 맞게끔 푼 것 같긴 한데 혼자 풀 때는 가능한지도 제일 중요하니까 꼭 다시 풀어보시고 숙제. 자, 나머지 거 기회가 되면 시험 기간에 풀 수 있으면 풀 거야. 지금 2번하고 5번하고 10번 풀었어. 7번, 9번 내가 캡처해서 올려놓을게. 단톡방에 한번 풀이 봐보고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시고. 됐죠? 그리고 프린트 다 풀어오는 게 숙제예요. 그 뒤에 보면 뭐는 어려울 거냐면 뒤에 나눠줬던 프린트 중에 내가 나머지 어려운 건 안 줬어. 지금 좀 어려울 것 같나? 33번은 같이 풀어준 거라 나머지는 진짜 개념 문제고 좀 어렵겠다 싶은 문제가 104쪽 페이지에서부터 61, 62, 63이야. 76. 그건 내가 같이 풀어줄 건데 그래도 머리는 굴려봐야 돼. 너가. 오케이?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문제는 노망합니다. 진짜 진심 노망해요. 자, 오빠 퇴근하세요. 되게 많이 주려고 나도 이렇게 했어. 많이 얻었다. 그거 포기하지 마.